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하고 시작해 보도록 해요. 지난 시간에는 하견치에 대해서 견치 근심, 원심, 절단 그리고 치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견치 근심면을 도형으로 나타내면 근심면도 마찬가지고요. 원심면도 마찬가지예요. 절단을 꼭지점을 하고 치경련을 밑변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 모양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죠. 하견치 절단면에서 볼 때 순면에 중앙 순면 용선이 있다, 없다. 여러분 생각은 있나요, 없나요? 네, 있어요. 그 발달의 정도가 강하진 않지만 상악처럼 강하진 않지만 하악견치에도 중앙 순면 용선이 있기 때문에 self cleansing effection이라고 해서 자정작용하게 되게 유리한 형태로 되어 있죠. 하악견치는 상악견치에 비해 융선, 결절 등의 볼록한 부분이 발달되었다 혹은 덜 발달되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덜 발달됐죠. 상악이 좀 남성적인 치아라면 하악은 전지현처럼 여리여리한 치아니까 덜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악견치는 절단에서 볼 때 만곡 상승이 있다 없다. 만곡 상승의 개념을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만곡 상승이라 함은 절단에서 봤을 때 근심면은 돌출되고 원심면은 완만한 형태를 갖고 있더라. 근돌 원완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악견치에도 나름 만곡상승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악견치처럼 명확하게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만곡상승은 있습니다. 하악견치는 첨두의 위치가 근심 혹은 원심으로 치우쳐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디로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근심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 절단연과 원심 절단연으로 나뉘는데 근심 절단연이 첨두의 위치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보입니다. 하악견치는 설면 결절의 위치가 근심 혹은 원심으로 치우쳐 있다. 자, 치경 3분의 1에 구조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우린 그것을 설면 결절이라고 합니다. 이 설면 결절의 정점, 가장 높은 부분이 약간 원심으로 치우쳐 있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자, 오늘은 상악 전체의 형태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전치라면 여러분도 이렇게 아시다시피 상악 중절치, 상악 측절치, 상악 견치 이미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문의 힘은 계단 쌓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내가 이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확장된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문사 교과서 22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정중선, 인체를 좌우로 나누는 가상의 선인 정중선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치아를 우리는 중절치, 측절치, 견치에서 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절치가 하는 역할, 음식물을 끊는, 자르는 역할을 하고요. 견치는 음식물을 뜯는, 찢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견치의 치수표를 전치의 치수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악 중절치, 나름 치관의 길이 10.5면 그래도 치관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는 치아고요. 근원심 폭이 치아 중에서 굉장히 넓은 치아예요. 그래서 근원심, 우리가 웃었을 때 상악 중절치의 근원심이 넓게 보이잖아요. 순설폭 7.0이고요. 상악 측절치는 치관의 길이 9.0, 중절치에 비해서 1.5가 적으니까 굉장히 적은 치아죠. 순설폭 6.0이고요. 상악견치 죄송합니다. 치관의 길이 10mm고요. 그리고 순설폭이 8.0으로 다른 상악 중절치, 측절치에 비해서 순면과 설면의 그 폭경이 큰 치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년 전에 여러분 선배가 저한테 보내준 그림인데요. 우연히 밥풀 과자를 먹다가 흔히 우리가 뻥튀기라고 하잖아요. 밥풀 과자를 먹다가 이 친구가 장난스럽게 친구랑 치교가 다니는 친구였나 봐요. 우리 이 밥풀 과자를 가지고 상악 전치에 수면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절치, 측절치, 견치를 만들었는데요. 제법 그럴싸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중절치의 우각상징도 보이고요.
특히 상악 측절치의 우각상징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었고요. 견치의 첨제의 위치도 근심적으로 나오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왠지 되게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교수님 제가 이렇게 상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해서 보내준 정말 이 친구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어디에서 퍼서 저한테 보내줬는지 뭐 진실의 경계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바풀 과자를 가지고 중절지 측절지 견치로 만든 건 치과 기공사거나 치기공과 학생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하고 재밌다. 무슨 것에 관심이 있느냐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면 그걸 하잖아요. 심지어 몇 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름방학에 석고나 왁스를 가지고 치아를 조각하는데 석고나 왁스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뭐 석고 블록이나 왁스 블록을 할 만한 게 있나 하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그 총각무로 김치를 담으시려고 한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블록으로 만들어서 상악 중절지를 커터칼로 이렇게 나름 깎아서 상악 중절지 카빙해 봤습니다 하고 저한테 보여줬는데요. 제가 빵 터졌어요. 치과 기공사의 눈에는 정말 모든 것이 블록이고 치아를 깎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구나. 참 훌륭한 친구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하고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상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순면 외형들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각각의 상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의 순면만 모은 판들을 한번 보여드리는 PPT예요. 상악 중절치하고 측절치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다시피 뭐 순면의 외형은 거의 비슷해요. 다만 사이즈나 우각상징, 근, 예, 원, 둔 우각상징은 확실히 상악 측절치가 더 발달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상악 견치 순면은 상악 중절치나 측절치하고는 어떤 도형적인 개념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상악 중절치, 측절치가 네모네모 스펀지밥 같은 사각형의 그 제한적인 외형 안에 있다면 견치는 오각형이에요. 오각형. 그래서 펜타곤 하우스라고 미 국방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견치는 중절치, 측절치에서 볼 수 없었던 첨두가 생기는 거죠. 절단 쪽에 첨두가 있기 때문에 근심 절단년, 원심 절단년으로 나뉘면서 오각형의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PPT에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상악 전치의 모든 것을 구분하고 공부하면서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들을 한번 더 유심히 바라보는 센스 부탁합니다. 상악 중절치나 상악 측절치나 근심에 순면융선이 있고요. 원심에도 순면융선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도 순면융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선과 융선 사이에는 바르구가 있고 치경 3분의 1 부위에는 비닐선이라고 하는 implication line 부가상선이 있어요. 그리고 상악 중절치, 측절치, 절치, 절치에는 절단 결절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음식물을 많이 자르고 커팅을 하면서 없어졌을 뿐이죠. 이것에 비해서 상악 견치 순면에는 중앙 순면 융선이 있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앙 순면 융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치아들하고 달리 그쪽이 좀 더 중앙 순면 융선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음식물이 절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정작용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견치의 절단에서만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첨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첨두가 절단 쪽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절단연이 두 개로 근심, 원심 절단연으로 나누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Alt+S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순면의 특징보다는 상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에서는 설면의 특징을 주의 깊게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양쪽에 컨택이 되는 가장자리 변연에는 뚝방같이 변연융선, 융선이니까 튀어나왔죠. 변연융선이 있고요. 이것은 상악 중절치와 상악 측절치 공이 근심 변연융선과 원심 변연융선이 있어요. 그리고 상악 중절치에만 볼 수 있는 건 설면결절에서 절단을 향해서 한 개 내지 세 개의 극심하게 태어난 돌기가 있더라 해서
극돌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설면화도 볼 수 있고요. 이것에 비해서 상악 측절치는 치경선, 설면의 치경선이 굉장히 좁아지는 V쉐입, 제 턱도 V쉐입인데요. V쉐입으로 좁아지면서 근원심 변연융선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 설면화가 중절치보다는 조금 더 깊게 좀 뾰족한 골짜기형으로 나오고요. 설면결적이 도드라지게 보이죠. 가끔 상악 중절치에는 맹공사절은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특히 맹공,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이런 맹공 때문에 치아 오식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상악견치 설면에 보면 어떤 친구는 상악견치의 설면을 오리발이라고 해서 제가 빵 터졌는데요. 뭐 일견 보면 오리발 같이 생기기도 했어요. 근원심 변연융선 있고요. 무엇보다도 중절치, 측절치에선 없었던 설면융선이라고 설면결절에서 첨두를 향해서 뚝방같이 설면융선이 생겨요. 이 설면융선 때문에 근심 설면화와 원심 설면화가 나뉘어요. 우리 지방, 충청도 지방에 그 삽교천이라고 뚝방이 굉장히 큰 데가 있잖아요. 그 뚝방을 막아둬서 이쪽은 민물이고 이쪽은 바닷물이야 라고 두 경계선을 하는 것처럼 견치에서는, 특히 상악 견치에서는 이 설면융선이 발달돼서 근심 설면화, 원심 설면화로 나뉘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심면들 상악 중절치, 근심 원심, 측절치, 견치 거의 비슷해요. 판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상악 중절치 치경 3분의 1에서 보면 순측면과 설측면이 상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 다 치경 3분의 1이 최대 풍용부입니다. 그 치아에서 가장 풍용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일부러 깎으시면 안 돼요. 절대의 풍용부는. 그리고 이제 컨택되는 부분이 옆에 있는 치아가 어떤 치아이냐, 옆에 있는 치아의 치관의 길이에 따라서 컨택 포인트의 높낮이가 달라지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경 3분의 2 부위를 안 깎았던 것처럼 컨택되는 접촉 부위도 튀어나온 부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심부 치경선 만곡이 원심부보다 절단을 향해서 더 만곡되어 있더라. 무슨 상징인가요? 큰 소리로. 그렇죠. 치경선 만곡 상징이라고 해요. 상악 중절치, 측절치, 견치 모두 다 치경선 만곡 상징이 있습니다. 물론 뭐 3.5, 2.5, 3, 2 이렇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치경선 만곡 상징이 다 근심 쪽이 원심 쪽보다는 조금 더 만곡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절단을 살펴보면요. 사실 절단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절단의 모양은 이 치아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상악 중절치, 측절치가 하는 기능이 무엇인가요? 음식물을 자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단이 폭이 좁고 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음식물을 자르는 식도들을 보면 굉장히 얇죠. 예전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교수님,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악 중절치, 측절치를 포셀린이라는 치아색하고 똑같은 걸로 이렇게 치과에 가서 보철물을 만들었는데요. 보철물을 만들고 나서부터 뭐 국수나 라면은 이렇게 끊을 수 있는데요. 이상하게 쫄면은 못 끊어요. 이상해요. 라고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절단면이 너무 두꺼운 거예요. 절단면이 너무 두꺼우면 음식물을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역으로 절단면이 너무 얇으면 음식물은 날카로우니까 잘 자를 수 있지만 잘못하면 입술이나 혀에 상처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단면은 음식물을 자르게 유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악 중절치, 측절치를 살펴보면 하는 역할이, 기능이 음식물을 끊는 역할이기 때문에 얇게 되어 있고요. 상악 견치의 절단면은 상악 중절치하고 측절치하고 하는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즉, 상악 견치의 절단면은 음식물을 뜯는, 찢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절단면이 두 개로 되어 있고 첨두가 있어서 날카로워요. 그래야 이렇게 날카롭게 찢을 수 있는데 유리하고요.
삼각견치의 경우 이 첨두의 위치가 근심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치관이 전체적으로 볼 때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근심면은 좁고 원심면은 넓은 비대칭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영역은 아니지만 치근 치수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각중절치, 측절치, 견치는 한 개의 치관에 한 개의 치근을 갖고 있는 단근치입니다. 당근치 아니고요. 단근치입니다. 분명하게 단근치인데요. 보시면 삼각 이 핑크핑크하게 보이는 부분이 치수강이잖아요. 치수 있는 부분인데요. 삼각중절치는 수각의 개수가 3개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삼각측절치는 2개, 삼각견치는 1개예요. 삼각전치는 이렇게 수각이 명확하게 보이고요. 하악전치에서 명확하게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어쨌든 오늘 명확하게 몇 년 전에 국가시험에 한번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제에서는 이 치수 이 부분 수각 부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나온 5가지 예제 중에 나온 거였는데요. 가령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삼각중절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옳은 것을 고르는데요. 그 중에 삼각중절치 수각의 개수는 2개다. 2개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틀리죠. 그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찾아내는 유형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각중절치 수각의 개수 3개, 삼각측절치 2개, 삼각견치 1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보이는 곳에 숨겨야 되겠다고. 저도 요즘 이제 안 보이는 곳에 많이 숨기니까요. 안 보이는 곳에 살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안 보이는 곳에 숨더라도 치아는 열심히 닦아주는 센스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탕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치아에 이제 절유되면서 습기, 설탕, 적당한 온도 이 3박자가 딱 맞으면 거기에 치아 우식증이라는 충치균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충치 스테코코 뭐라고 하는 충치균이 있어요. 이 충치균 때문에 치아가 오식되니까 치움과 학생들은 음식을 숨기고 먹던지 간에 열심히 양치질하는 센스 부탁해요. 자, 이번에는 삼각중절치, 측절치, 견치를 다 모아서 봤는데요. 수면의 특징을 보면 삼각중절치, 측절치 명확하게 다르긴 해요. 오각상징이 삼각측절치가 확실하게 표가 날 만큼 두드러지니까요. 그리고 설면, 이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이 각각의 설면인데요. 설면은 정말 중절치, 측절치, 삼각중절치, 삼각측절치, 삼각견치 모두 다 명확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특히 극돌기가 있느냐, 변연용선의 두께, 그리고 설면 용선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외형을 갖고 있습니다. 설면 결절은 삼각중절치, 측절치, 견치, 공이 치경 3분의 1에 다 갖고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모난 보라색 박스는 치근첨이 좁아지면서 원심으로 휘더라. 무슨 상징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큰 소리로. 그렇죠. 치근 상징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치근 상징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원심 쪽으로 휘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삼각중절치, 측절치, 견치, 공이 근예, 원, 둔 오각상징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절단에서 봤더니 근심은 볼록 튀어났고 원심은 완만하다는 만곡상징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무 치경선이 원심무 치경선보다 더 만곡되어 있다. 치경선 만곡 상징 갖고 있고요. 치근첨에서 봤을 때 원심으로 치근첨이 휘어졌다는 치근 상징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삼각중절치, 측절치에서는 측절치가 좀 더 발달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관의 볼록한 부분, 융선, 결절, 첨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목한 부분, 근심 순면 바르고 원심 순면 바르고 설면와 특히 삼각견치에서는 설면 융선으로 인한 근심 설면화, 원심 설면화,
어디에 어떤 외형으로 있는지 기억해주는 센스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는 상악, 중절, 지측절, 견치, 완결판 형태적인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하면서 나름 정리도 되고 많은 치아들을 섞어놨을 때 어떤 게 상악 중절치고 어떤 게 상악 측절치고 상악 견치인지 이제 판정할 수 있는 섬세한 눈과 예리한 지식들, 이런 것들 관찰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시에는 지금처럼 똑같이 상악 중절지, 측절지, 견치의 완결판으로 공부했듯이 하악, 중절지, 측절지, 견치의 완결판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치용과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